네, 안녕하세요. 이번 상황에서는 앱 인벤터에서 어떻게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목록들 중에서 센서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것은 휴대폰을 기울이면 그 방향으로 공이 굴러가게 만들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클럭과 밑에 있는 기울기 센서, 이 두 가지 센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두 센서를 각각 드래그해서 스크린 1에 가지고 오면 스크린 1 위에 무언가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휴대폰 화면 밑에 non-visible components라고 하여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들의 경우에는 스크린에 보여지진 않지만 각각 스크린이 보이지 않는 다른 공간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non-visible components라고 하여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 뒤에 공을 굴릴 공간과 공이 필요한데요.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에서 이미지 이동시켰던 것과 3강에서 이미지를 이동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캔버스를 가지고 오고 그 위에 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캔버스를 스크린 1에 꽉 채우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전 강의 다시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캔버스를 올리고 볼을 가지고 오면 볼 역시도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처음 가지고 왔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온 위치에 고정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프로젝트에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눌러 새로운 프로젝트인 앱 언더바 3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같이 앱 언더바 3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왼쪽에 있는 센서 목록에서 클락이라는 센서 그리고 여기 있는 기울기 센서 두 가지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스크린 1에 드래그해서 갖고 오면 밑에 논 비주얼 컴포넌트라고 하여 생긴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공이 뛰어놀 수 있는 캔버스와 볼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의 큐 같은 경우에는 이 필 페어렌치 옵션을 높이와 너비에 적용하게 되면 다음같이 스크린 1에 꽉 찬 것을 볼 수 있고요. 볼은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노는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공을 이동시킬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기울기 센서가 아닌 클락 센서를 가지고 온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 저희가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버튼이 눌릴 때 등의 조건이 필요했는데 기울이면서 공이 이동하는 것은 어떤 버튼이 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주기마다 계속 반복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클락이라는 센서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또 이 공 역시도 언제 한 번씩 움직이게 될지 설정해줘야 합니다. 이 볼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 속성을 보게 되면 인터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치를 10으로 바꿔주어 10ms마다 움직이도록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클락이라는 센서 역시 10ms마다 이동할 수 있도록 타임 인터벌에 10을 입력할 건데요. 이제 이 타임 인터벌에 있는 수치만큼 즉 10ms마다 어떠한 블럭들이 실행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을 기울일 때마다 휴대폰을 기울일 때마다 공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간격마다 기울인 값과 공이 움직이는 속력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공을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속성의 인터벌 값을 1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클락이라는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있는 타임 인터벌 값을 1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였다면 이제 다시 블럭스에 가서 무엇을 할지 역할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센서들의 블럭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클럭이라는 컴포넌트를 누르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블럭들 중 웬 클럭 원점 타이머 2라는 블럭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 블럭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ms마다 이 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실행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블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생긴 볼이라는 것에는 어떤 블럭이 있는지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스크롤 내리다 보면 set ball 원점 heading 2가 있을 겁니다. 이 헤딩이라는 것은 이 공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기울기 센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휴대폰을 기울이면 어느 방향으로 기울였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기울인 방향으로 공을 향하게 만들 겁니다. 따라서 이 set ball 원점 heading 2 역시 갖고 와주고요. 많이 기울일수록 공이 점점 빨리 움직여야겠죠. 따라서 더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set ball 원점 speed 2라는 블럭이 있게 됩니다. 이 블럭의 경우 볼 1의 스피드를 얼마로 할지를 정할 수 있고요. 기울기 센터에서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역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으로 볼 1의 스피드를 조정해 줄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블럭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럭 1이 10ms마다 그 공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속도는 얼마인지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클럭 원점 타이머 2 블럭에 볼의 헤딩과 스피드를 정하는 블럭 두 개를 넣어놨는데요. 이제 기울임 값을 불러올 수 있도록 기울임 센서를 클릭해서 어떤 블럭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센서에 앵글과 마그니튜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앵글이 어느 방향으로 폰이 기울어졌는지이고요. 마그니튜드는 얼마나 기울어졌는지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볼 1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와 어느 속도를 가질지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두 블럭을 갖고 와서 다음과 같이 배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방향이야 그대로 기울어진 방향 그대로 공이 향하게 해놨지만 속도의 경우 얼마나 기울어졌는지에 100을 곱해서 지정해 주었는데요. 이 이유는 얼마나 기울어졌는지에 해당하는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것을 속도로 바꿔주려면 그걸 100만큼 곱해줘서 좀 더 속도를 빠르게 바꿔준 것입니다. 곱하는 블럭의 경우 왼쪽에 있는 S 블럭이 있었죠? 여기까지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트에 블럭 란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 클럭, 이 타이머가 10ms마다 어떠한 일을 할지 지정해주는 블럭을 갖고 오고요. 그때마다 볼 1에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지정을 해주고 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것인지 지정해주는 블럭, 이 두 가지 블럭을 이 클럭 블럭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 블럭들이 이제 어떠한 값을 가질지만 갖고 와주면 되는데요. 기름 센서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해당하는 앵글 값을 가지고 와서 공이 그쪽을 향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마그니튜드 값을 가지고 와서 스피드에 넣어줄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 기울어진 정도는 매우 값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스피드로 바로 넣어버리면 매우 천천히 움직이므로 곱하기 100을 해주어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곱하기의 경우 매스라는 블럭 안에 있었죠? 그래서 마그니튜드 값을 넣어주고 100만큼 곱해줄 건데 그런 상수 값은 이 S에 0이라 쓰여있는 블럭을 갖고 와서 붙여주고 0의 숫자를 100으로 바꿔주면 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완성하면 모두 끝나는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앱을 실행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공이 움직이게 되는데, 휴대폰 화면 녹화라 잘 모르시겠지만 휴대폰이 기울일 때마다 공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울인 정도에 따라서 공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의 경우 이 디자인을 봐서 센서란을 보시면 지금과 같은 시간과 기울임 센서뿐만이 아니라 빛 센서부터 시작하여 온도 센서까지 정말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 센서들이 무엇을 하는 센서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직접 센서를 끌고 오신 다음 이 센서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블럭을 들어가셔서 이 센서가 이런 값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센서이구나 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앱 인벤트에서 센서 사용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앱 인벤터에서 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